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근거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소식 이명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나지만 해당 규정이 사라질 경우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게 의료기관에 보호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이에 보호 의무자 2명이 동의한다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보호 입원 대상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법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농구 리그가 시작되죠.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휠체어 농구 리그가 개막했는데요. 2016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시작됐던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지난 27일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2016 시즌 개막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 리그에는 기존 서울시청, 대구시청, 고양시홀트,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무궁화전자가 새롭게 참가하며 풍성해진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KWBL 한국 휠체어 농구 리그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개막 첫 경기는 지난해 우승팀 제주특별자치도와 준우승팀 고양시홀트가 맞붙었습니다. 초대 챔피언 제주는 빠르고 힘있는 공격을 퍼부으며 코트를 뜨겁게 달궜고 한국 휠체어 농구의 최고 선수로 꼽히는 제주 김동현은 홀로 30점을 만들어내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결과 75대 59로 승점을 먼저 올린 제주특별자치도. 이번 리그 첫 골을 성공시킨 제주 송창원 선수는 지난해 승리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빨리 한 골이 넣어 들어가야 어쨌든 시작이 되고 우리가 마음이 좀 풀리거든요. 어쨌든 제가 넣었다니 솔직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결승 리그 마지막 날까지 꼭 아프지 말고 승리해서 우승을 하는 게 2연패를 하는 게 목표고. 한편 개막 경기에 이어 서울시청과 리그 첫 출전을 준비한 무궁화전자가 코트에 올랐으며 리그는 12월 4일까지 정규 리그를 마친 뒤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들의 마음건강 향상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젝트 비타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회복지사들 마음의 힐링을 선사할 계획인데요. 이솔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마음건강 프로젝트 비타민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삼성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날 캠프는 50대 이상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동료와 함께 나누며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금 26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 일이 힘들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도 너무나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비타민 캠프에 참여해서 좀 돌아보고 다시 보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어떤 그런 부분을 개별 맞춤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를 하는 담당자로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해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비타민 캠프는 연령대별로 구분해 50대 이상 사회복지사들을 시작으로 총 4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얼마 전 발표됐는데요. 그 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여성장애계가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017년도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올해와 비슷한 약 15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장애계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성장애계는 지난 28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역 지하에 가면은 이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성을 한 지가 벌써 1,500일이 됐다고 합니다. 장애계가 2박 3일 투쟁 캠프를 열었습니다. 장애계가 광화문 농성 1,500일을 맞아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치권에 면담 등을 요청하는 등의 2박 3일 투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캠프에서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통해 과연 장애계의 외침에 대해서 정부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캠프에서 장애계는 장애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숨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전시회였습니다. 광주에서 김영솔 기자입니다. 금속을 가열한 뒤 망치질을 반복하며 귀금속 공예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독 작은 체구임에도 손놀림이 매우 능숙합니다. 망치질하고 커다란 불대를 들고 하는 걸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들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주 지역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22회 강주 장애인 작가 전시의 맥이 열렸습니다. 2주간 열리는 강주 장애인 작가 전시의 맥은 36명의 장르별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첫 해여서 더욱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나 자신도 사실은 더 발전할 수 있고 전통과 맥이라는 거를 더 이어갈 수 있는 뜻 깊은 미술협회인 것 같아요.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이나 민간 기업들의 나눔 활동의 방법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모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특별한 복지기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한경 기자입니다.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지난 24일 3만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워킹 페스티벌은 걷기에 참가한 시민이 5천 원을 내면 삼성전자가 같은 액수만큼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이 화창한 가을날 운동도 하고 또 불이웃도 돕고 일석이조로 상쾌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부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왔어요. 이번 행사로 모인 참가비와 후원금 3억 4천만 원은 용인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전남 목포시에서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환경 지키기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환경 지키기 국차영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자원봉사협의회는 2016년 9월 17일 14시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환경 지키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포 환경 지키기 행사는 환경 정화 운동 및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목적으로 자연환경연구소와 보혜양조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사회로 바꿀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저희 단체들은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4년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자연환경연구소 8명, 목포자원봉사협의회 30명, 보혜양조 8명 등이 참석하여 평화광장에서 달맞이 공원까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운동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로 목포시가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목포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구차입니다. 서울 양화중학교 학생들이 복지TV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양화중학교 학생들이 당산동에 위치한 복지TV 본사를 견학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생방송 스튜디오와 소화 스튜디오, 부조정실 등을 방문해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본사기획팀은 이날 학생들에게 공공채널에 대한 의미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2016 제1회 국제장애인미술대전의 공모 접수가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미술대전에 수상한 작가는 해외 장애인 예술축제와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쉬맨삼 봉사단이 지역 요양병원을 방문해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지역 아동기관과 함께 2016 제2회 우리 아이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영유아 아동의 권익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포럼의 목적을 뒀습니다. 충청북도 들꽃찌개 봉사단이 주관하는 2016 어르신의 날 기념 9988 한마당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유기준 회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모범 노인 표창과 물품 전달식, 식사 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제3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마당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퀴즈 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까리타스가 운영하는 울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위해서 장애인 전화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588-0420으로 하면 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살기 위해 숨을 멈춰야만 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녀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온종일 숨을 참은 대가는 오늘 하루의 밥이 되고 아이들의 책이 되고 연필이 된다. 한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물숨. 아무런 장비도 없이 오직 숨을 멈추는 것으로 바다가 내어주는 것들을 모으는 섬 여인들. 9년이라는 제작 기간이 담아낸 리얼리티 가득한 이야기가 많은 볼거리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교도소에 모인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 가슴속 담아둔 고백을 전하는 연극 선물. 현실과 극을 오가며 전하는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입니다.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10월 6일부터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삶과 죽음을 새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 역사상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은 명성황후. 그 진실과 그녀의 진짜 얼굴을 찾아 나섭니다.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10월 11일부터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 및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 입원 규정은 손질이 됐고 이번 헌법재판소가 강제 입원 조항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현행법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국회는 해당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